자, 그러면은 진짜 할 얘기가 많은 KBL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한 주 쉬면서 FA 이슈들을 짚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대선 때문에 방송을 쉬었고 그 전주에 방송한 이후에 이게 파바방 터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 날 방송 다음 날 그러니까 터지기 시작했죠. 타이밍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네. 어쩔 수 없었죠.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이적이 활발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참 특이하게 가드 포지션에 쏠려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최근에 FA 그 제도가 바뀌면서 좀 그래도 이적 시장이 예전보다는 많이 활발해졌죠. 근데 올해는 이제 그만큼 선수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또 그 마침 파급력 있는 선수들이 리그에 파급력 있는 선수들이 시장이 나왔는데 이렇게 또 이적이 되니까 더 많이 또 이적 예전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10년 뒤까지도 봤을 때하고 지금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게 소셜 미디어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굉장히 정보가 선수 한 명이 이적했다는 정보, 뒷이야기, 오해 굉장히 많은 게 부풀려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재밌기도 하고 반대로 또 불편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기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디까지 써야 될지 고민도 될 것 같고 그런 이적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어떤 오해가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제가 물어봤는데 들러 왔다고요? 일단은 이적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총 52명이 FA 시장에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절반 이상이 또 팀을 옮겼고 또 계약을 못한 선수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18명이 이적을 했고요. 13명이 은퇴를 결정했고 그 나머지 10명은 미계약 상태입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잔류를 택했고요. 좀 눈길이 가는 이동을 좀 보자면은 일단은 그 포문은 허훈이 네. KT에서 KCC로 이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김선영 선수가 KT로 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낙현이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가스공사에서 SK로 이동을 했고 이관희와 이정현이 서로 자리를 옮겼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적이 허운으로부터 시작돼서 연쇄 이동이죠. 네, 연쇄 이동이 시작된 거죠. 네. 그리고 이근희가 삼성으로, 한호빈이 삼성으로, 정창영이 KT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맞네요. 자, 보자. 아무래도 그 뭐 허운 선수 이런 화제가 되는 건 화제는 다 됐지만 삼성이 예전과는 좀 다른 행보이지 않았나? 네. 네, 삼성이 약간 FA 시장에서는 늘 한 발 좀 빠져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빨리빨리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FA 시장에서 우리가 선점해야 되는 선수 그리고 가져가서 놔야 되는 선수 이 판단이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 네. 삼성이 좀 저는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이근희, 한호빈, 그리고 이관희 선수까지. 네. 사실 네. 이관희 선수까지 영입할 줄은 몰랐는데 네. 알차게 또 보냈다고. 네, 그래서 삼성이 어쨌든 이대성 선수가 물론 복귀는 하지만 그 십자인대 부상에서 이제 재기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대성 선수가 경기력이 들쭉날쭉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이 가드진에 좀 선수를 많이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좀 뒷이야기를 좀 많이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두 분이. 네. 일단은 허운 선수 이야기부터 해보죠. 가장 컸죠. 그렇죠. 이게 제가 그 블로그에 제 블로그에 한번 올렸는데 저희가 2주 전에 방송할 때 저희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문자가 왔어요. 허운이 KCC 간다. 오. 근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이 그 문자를 전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날 허운이 전날, 이적하기 전날. 계약 전날. 계약 전날. 그래서 근데 확인을 할 저희가 여력이 없으니 예. 근데 제가 확인한 건 그때는 그 당시엔 KT가 굉장히 강하게 재계약을 하려고 했고 네. SK에서 관심 있는 정도 그 정도였는데 확인이 안 되니 그래서 끝나고 다음 날 한번 확인했더니 오후 3시에 KCC에 사인하러 간다. 아직 알게 돼서 이제 그거 좀 우리가 좀 빨리 써서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날 KCC 기자들이 엄청 와 있다는 거예요. KCC 숙소에. 그래서 아니 그럼 기자들 왜 가 있는 거지 했더니 그날 이상민 감독 인터뷰 때문에 인터뷰를 몰아서 잡아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상민 감독 인터뷰 몰아서 잡았는데 오후 3시에 허운 이적. 허운 그 KCC 사무실에서 사인한다니까 그냥 KCC가 거기서 온 기자들 상대로 허운 사인한 것까지 다 그냥 저희가 단독 기사를 놓쳤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 있는 기자들은 그냥 얻어 걸렸지 뭐. 원래 갔다가 얻어 걸렸지 네. 뭐. 그래서 그래서 약간 저희가 좀 아쉽긴 했습니다. 허운 선수
이적하는 걸 다 끝까지 최종을 확인해서 네. 해서 사인한 3시 사인한다고 하니까 한 3시 10분, 15분쯤에 바로 기사를 쓰면 되겠다 했는데 좀 그런 부분 저희가 특종을 놓친 부분은 좀 아쉽고. 그러네요. 선도면이 언제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따세요. 팬정이 알려줬어요. 진짜요? 네, 계약할 것 같아. 전날 네, 아니요, 그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 계약 직전에 알려줬고. 끝까지 확인을 해서. 네. 근데 저는 진짜 그 두 분한테 궁금한 게 저는 허운 선수의 그 KCC 가능성 네. 혹시 6라운드 때 들으신 거 없나요? 늘 근데 근데 허운 그 선수가 얘기는 갈 거 늘 얘기가 나죠. 전부터 허웅이 KCC 간 순간부터 네, 계속 나왔죠. 언젠간 될 수도 있다. 네, 얘기 나왔고. 낙이 나왔죠. 근데 굉장히 구체화돼서 막 들은 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KCC가 굉장히 그 뭐냐면 요번에 느낀 건 굉장히 안 알려지게 그거를 잘 보완을 철저하게 요즘에 그 보면은 일반 커뮤니티에 구단 관계자들이나 에이전트나 이런 분들도 다 익명으로 글을 써서 올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많이 새어나가는 막 비밀이 없어요 요즘에는 다 새나가. 근데 그 와중에 어쨌든 허우는 굉장히 수면 그 드러나지 않게 굉장히 KCC가 작업을 잘했다. 마침 거기에 드러나는 기자들이 어쨌든 취재하면서 드러난 거는 KT의 재계약 그리고 SK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니까 KCC는 더 그 작업을 하기가 더 쉽지 않았나. 그리고 확실히 KCC가 그 결단을 굉장히 빨리빨리 내리는 팀이어서 어느 순간 딱 그 허웅 선수하고 최준용 선수가 구단에 가서 허웅 선수를 좀 데려오자고 건의를 했다고 해요. 네. 그걸 바로 이제 KCC가 결정을 하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제가 그날 그래서 그 제가 방송 직전에 제가 연락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이 말을 해야 할까 말까 고민하다 KCC가 이 판에 껴야 FA가 재밌어진다. 이 말을 하려다가 제가 안 했어요. 왜냐면 근데 확실히 또 한 번 느꼈어요. 역시 KCC가 이 판에 끼니 이 판 자체가 그렇죠. 전체적으로 연쇄 이동 효과가 네, 발생을 그러니까 했죠. 허웅 선수가 KT에 남았으면 네. 나머지도 그냥 예상대로 되는 그 시나리오대로 갔을 건데 허훈 선수가 KCC로 방향을 정하면서 모든 게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역시 이런 데서는 큰 돈을 쓰는 팀들이 확실히 KT가 근데 정말 몰랐던 건 맞는 것 몰랐죠. 같아요. KT는 굉장히 몰랐죠. 그 계약한 이후에 굉장히 깊은 확 다운됐었던 그 얘기 들었었고. 그 지금 댓글로 질문들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제가 질문 시간을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관련된 질문만 한두 가지만 소개하고 나머지 정말 궁금한 거는 질의응답 시간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가 관련 질문 중에 12억 준비했었다. 네, 허운을 잡기 위해서 이게 사실인지. 그거는 양쪽 입장이 다르긴 해요. 허운한테는 금액 제시를 한 적이 없다고 네. 하고 KT는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 저희가 그것까지 가서 뭐 확인을 할 수는 없는 노릇. 어쨌든 양쪽이 다 확인했는데 네. 그거는 왜냐면 허운 선수 또 에이전트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한테 했는데 에이전트가 얘기 전달 안 할 수도 있을 네.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럼 누가 사실이냐를 따진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일단은 뭐 결과적으로는 KCC가 조용하게 결단을 잘 내려서 빨리 허운 선수를 얻었고 KT는 좀 서운할 수 있겠다. 약간 그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네, 된 거죠. 그죠. 왜냐면 또 KT도 약간 업무 공백이 있긴 했죠. 갑자기 감독이 잘리고 사무 그 단장이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물러나면서 그 공백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공백기 동안에 아마 KCC가 미리 결정을 내지 않았을까. 약을 좀 많이 쳐지지 않았을까. 문경원 감독 화 많이 났다는 거는 진짜인가요? 뭐 어쨌든 저희 기자들 인터뷰를 통해서 좀 서운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 네. FA 시장이 원래 그렇지 않나요? 그거 굳이 뭐 화낼 필요 없고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면 본인은 심지어 서운할 수 있죠. 허나 FA 시장이 원래 그렇다. 뭐 서운할 것도 없고 그냥 그 잠깐 아마 본인도 선수 시절에 그런 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본인도 선수 시절 생각하면 이해해야죠. 네. 일단 허운이 이렇게 먼저 선빵을 날리면서 전반적인 연쇄 이동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김선영의 이적이었어요. 예. 사실 김선영 하면 SK고 SK 하면 김선영이었는데 그렇죠. 그 이미지가 깨진다는 게 사실 상상이 좀 안 가고 네. 저는 이제 검은색 유니폼 합성해가지고 나간 것조차도 좀 적응이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KT 입장에서는 뭐라도 채워 넣었어야 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FA 시장에
최대 승자는 김선영이 아니었을까. 어. 금액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올라갔으니까. 네, 갑자기 DB하고 협상하던 네. 금액이 갑자기 KT가 뛰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김선영 선수가 DB랑 협상 중이었는데 네. 근데 갑자기 KT가 참전하면서 금액이 확 뛰어버린 네,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계약 발표 나기 전까지만 해도 어쨌든 시장에서는 김선영을 잡는 것이 DB가 김선영 잡는 게 일단 거의 1차적인 뭐, 거의 네. 시장 사실처럼 여겨졌는데 그게 완전 틀어진 거였죠. 네. 그날 그 제가 이광재 코치랑 다른 일로 통화할 게 있어가지고 네. 통화하다가 김선영 선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했었거든요. 네. 그때가 오후 뭐 한 12시, 1시였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이정현 선수의 거취를 한번 물어봤었어요.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니까. 그러니까 정현이는 전혀 없고 지금 선영이 답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했는데 몇 시간 뒤에 딱 발표가 나더라고. 맞아요. 어쨌든 네. 뭐 이미 그 시점에서는 SK와의 재계약은 이미 넘어간 상태였고 그렇죠. DB냐, DB냐, 딴 그쵸. 데냐 딴 데냐 였는데 했는데. KT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고 네. 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KT의 김선영 영입은 패닉 바잉이다. 뭐 이것도 완벽하게 부인할 수는 없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뭐 SK 팬들 입장에서는 열받죠. 네. 왜냐하면 팀의 원래 농구라는 게 농구가 어떻게 보면 구기 종목 중에 스타 플레이어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종목인데 거기서 우리 팀의 10년 이상 끌어왔던 스타를 그냥 너무 쉽게 넘겨주는 모양새가 됐으니까 SK 팬들 입장에서 그냥 열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SK 입장에서도 SK도 그걸 모르진 않았단 말이죠. 우리 팀에 김선영이 빠졌을 때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모르진 않았을 텐데 네. 결국 그 결정을 하는 데는 또 SK도 나름의 이유는 있지 않았었나. 그래서 이 결정을 두고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모 선수와의 불화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뒷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어디까지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약간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불화설은 언제든지 네.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 심지어 회사 조직에서도 불화설이 나는데 왜냐면 선수들은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물론 같은 팀으로 묶여 있지만 어쨌든 개인 사업자죠 뭐. 개인 사업자 실제로도 개인 사업. 근데 뛸 수 있는 자리는 정해져 있고 그 뛰는 자리를 하기 위한 경쟁인데 당연히 불화설이 다만 그 불화설이 외부로 표출이 되었다는 게 어쨌든 이 트러블을 만든 건데 뭐 불화설이 나온 데는 뭐 누구 한쪽의 잘못이 없는 법이죠. 양쪽 다. 근데 그게 너무 그러니까 너무 티가 났고 네, 네.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그게 좀 약간 잘못됐다는 거고 그걸 또 컨트롤하지 못한 구단의 책임도 있는 거고 그쵸. 네. 그게 약간 좀 아쉬울 뿐이에요. 그게 아쉽죠. 그 매듭 짓는 방법이 SK답지 못하게 굉장히 좀 불친절하고 그렇죠. 네, 촌스러웠다. 근데 그런 거 좀 네. 아쉽더라고. 김선영 선수 떠나는데 그 인스타에 틀렸어. 와, 네?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인스타 뭐요? 그 땡큐 철자 틀렸고 영어 철자가 틀렸어. 아, 그랬어요. 네, 영화 철자 털렸고 그 다음에 진짜 그냥 AI가 쓴 건조하게. 것처럼 네. 했더라고. 무미건조하게 근데 이거는 사실 헤어지고 나중에 만나면 맞아요. 언제든지 또 다시 봉합될 수가 있는데 야, 이거는 누가 잘못했던 간에 이런 식의 작별 인사는 아니지 않나. 그냥 이거예요. 밥 잘 먹었지? 똥 싸고 가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진짜 한 2줄 정도 썼나? 아, 그건 너무 아쉽더라고. 그러니까 SK가 원래 그런 거를 칼같이 막 그렇게 하는 구단은 아닌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 그러니까 팬들이 더 열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 사실 작은 것도 되게 크게 해주면서 맞아요. 마무리 잘해줬던 구단 중 하나인데 그래서 다음 시즌에서 김선영 선수 학생 생식 왔을 때 어떻게 해줄까 기대가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꽃다발은 주지 않을까요? 사진 찍어야죠. 영상도 만들어줘야 되고. 네. 여러분 말씀 들어보니까 뭐 SK 입장에서도 아쉬운 지점은 분명히 있는데 쉽게 내린 결정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쉽게 내린 뭐 결정은 아니고. 각자 예. 사정도 다 있는 거고 네, 네.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고 보기엔 맞아요. 어렵지만 그래도 마지막 모양새는 예우를 해야 그쵸. 되지 않나.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SK처럼 쇼 비즈니스를 정말 잘하는 팀이 네. 그런 스타 플레이어를 포기했을 정도라면은 네.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지 그렇죠. 않을까. 그쵸. 얼마나 네. 큰 결단이었는가는 그쵸. 아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뭔가 다른 계획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다른 한편으로 아까 조현일 위원이 말한 것처럼 보내는 방식이 너무 촌스러웠다. 아, 그쵸. SK답지 않았다라고 맞아요. 생각했어요. SK였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쵸, 그쵸. 네. SK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원이 남는데? 남는 난 남을 줄 알았어. 남을 것 같았어 왠지. 예. 남은 나와달라고요. 그러니까요. 자밀원이 진짜 궁금하다. 예. 어떤 사람이에요, 자밀원이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네. 근데 저는 원희가 굉장히 영악하다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너무 배신감?
그러니까 좀 진작부터 뭐 너무 은퇴로 너무 그렇죠. 흘려버리니까 네. 시즌 약간- 내내 놀아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그 원희가 은퇴를 얘기하고 다시 번복하는 과정이 자기가 원하는 선수단을 꾸리기 위한 그래 포석 그런- 아니냐. 그런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시선이 비춰지니까 또 거기서 또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SK는 지금 이번 오프 시즌이 저는 사실상 이번 오프 시즌에 전력 보강 여부를 떠나서 오프 시즌의 패자가 SK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인의 은퇴를 약간 뭐 볼모로 삼는 느낌 이런 게 그러니까요.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단 한 명의 팬이라도 음.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아쉽지 않았나. 네. 블로그를 해야 되나?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SK가 원희가 은퇴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원희하고 재계약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진짜로? 왜냐하면 김선영과 이별을 한 순간 그러면 이참에 원희의 단단히로. 틀에서도 빠져나서, 빠져나가서 네. 아예 새 출발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갔죠. 왜냐하면 전희철 감독이 리그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감독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나 자멜원이 농구에서 자멜원이 중심의 농구에서 벗어나서 농구를 한 적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과소평가받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본인의 능력을 더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희 없이도 한번 김선영을 어차피 내보내기로 결정한 판에 그럼 원희도 없이 한번 농구를 해보는 건 어땠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원희를 갖다가 다시 갖다 농구를 한다는 거는 지난 시즌 농구에 김선영만 없는 농구, 김선영이 김낙현으로 바뀐 농구 정도가 될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라인아웃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 명언인 것 같습니다. FA는 환승연애죠. 그렇죠. 그렇죠. 뭔가 이제 서로에게 씁쓸함을 남기고, 네, 다른 연인을 그렇죠. 만나고. 예. 멋진 말이 있어. 그러니까 멋있네. 속쓰리죠. 그리고 진짜 이번 아까 딱 말씀하셨듯이 SK가 가장 좀 많은 손해를 봤다라고 말씀하신 게 좀 이해가 가는 게 순식간에 좀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미지가 그렇죠. SK가 인기도 많고 이미지가 나쁠 일이 별로 없는 팀인데 이번 일로 원희의 이런 행동들 그리고 김선영을 놓쳐버린 결과론적으로 좀 많이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작년보다 뭐 관중이 적게 들어온다면 뭐 그 대가를 치르는 거고 음. 반대로 또 계속 매진시키고 그렇게 한다면 또 구단이 그 이후에 또 대처를 잘하는 거일 텐데 뭐 사실 자밀원이 위주의 경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해설하면서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할 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원희. 원이 고니까 딱히 할 수 있는 말은 수비 쪽밖에 없어요. 해설자 입장에서. 그렇죠. 네, 좀 다채로운 농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저도 정지우 편집장의 말에 좀 동감은 하는데 또 그만큼 뭐 또 많은 것들을 오히려 또 준비하고 또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시선들을 다 느낄 거 아니에요. 여론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렇다면 뭐 또 일말의 기대감을 잘 가져지진 않지만 네, 또 가져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